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2024 아세안 챔피언십을 통해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감독으로서 도전을 나서게 되고, 이번 대회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축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축구에서는 최고 권위를 갖는 대회이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에게 이번 대회 도전은 역시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늘 밤에 있었던 대회 첫 경기부터 순조로운 승리를 거머쥐었고,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을 극찬하면서 이번 대회 성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12월 8일자로 동남아시아 최고의 축구 국가를 가리는 2024 아세안 챔피언십이 2년 만에 개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열린 아세안 챔피언십은 흔히들 스즈키컵, 미쯔비시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동남아시아 대표팀들 간의 축구 대회로서 이 아세안 챔피언십에서는 태국 대표팀이 무려 7회나 우승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대표팀이 2018년에 한번 태국의 우승 독점을 빼앗아 오면서 신화를 썼던 적이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심태용 감독 또한 이 대회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2번 정도 참가를 했었고, 2020년 대회에서는 준우승, 2022년 대회에서는 4강의 성적을 올리면서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2024년 대회에서는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대표팀과 한 조에 포함이 되어 조별 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그동안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준 성과는 여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만큼은 당연히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대회는 A매치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많은 유로파 선수들, 즉 기아 선수들이 거의 차출이 되지 않았고, 기존 인도네시아 출신의 자국 선수들로만 스쿼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 시장가치 평가액이 4위에 머무를 정도로 인도네시아로서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확률이 어쨌든 정배는 아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늘 저녁에 있었던 동남아시안컵 B조 1차전에서 미얀마 대표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상대한 미얀마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167위 자리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축구계에서도 사실 낮은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팀이었고, 미얀마 대표팀의 전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10개 팀 중 8위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너무나도 약한 전력의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자국 선수 위주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손쉽게 잡아낼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무함마드 페라리, 프라타마 아르한,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등 순혈 인도네시아 선수들 중 최고로 꼽히는 선수를 출전시킨 반면, 라팔 스트라이크나 아스나이 망쿠알란 같은 자원들은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여유를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었는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미얀마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에서 당연히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서 볼을 소유하고 전달하는 짜임새라든지 선수들의 기본기에 있어서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전 볼 점유율 또한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약 6대4 정도의 수치를 가져올 정도로 우세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슈팅 숫자 면에서는 7대8로 밀리고, 유효 슈팅은 0대3을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경기 흐름 자체는 완전히 미얀마 대표팀에게 밀리는 경기를 했는데, 미얀마 대표팀은 경기 극초반부터 마치 토트넘 하스퍼가 첼시에게 했던 것처럼 오버페이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극단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예상치 못한 미얀마의 압박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처럼 압박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양팀의 이번 경기 모멘텀 데이터는 미얀마 대표팀이 상당히 흐름을 가져갈 정도로 예상치 못한 경기 양상이 나왔는데, 미얀마 대표팀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타이트한 압박은 물론 다소 더티 플레이로 느낄 수 있는 거친 플레이로 인도네시아 선수를 빡세게 마크했기 때문에 젊고 피지컬이 약한 선수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로서는 미얀마를 상대로 좀처럼 힘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미얀마 대표팀에게 처음부터 상당히 수비적으로 흔들리면서 많은 찬스들을 내주는 위기에 빠졌는데, 미얀마 대표팀은 전반전 15분 박스 안에서의 계속된 슈팅에 세컨볼을 앙카운만 선수가 결정적인 위치에서 받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17분에는 미얀마 대표팀의 공격수 티아조 선수가 트래핑 후 환상적인 터닝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프리아디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8분에는 미얀마 대표팀의 짜오 윈테인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인도네시아의 골대를 맞히는 등 인도네시아로서는 거의 굴욕에 가까운 경기 내용으로 엄청난 졸전을 펼쳤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전반전 막판 결정적인 프리킥 세트피스 찬스를 놓쳐버리면서 결국 전반전 경기를 엄청난 졸전 끝에 0대0의 스코어로 마치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으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은 후반전이 되자 기존 인도네시아 축구의 에이스였던 아스나이 망쿠알람 선수와 이번 대회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유일한 네덜란드 출신 선수인 라파엘 스트라이크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후반전이 되자 전반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쏟아부었던 미얀마의 선수들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퍼지기 시작했고 경기장에 들어누워서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까지 발생을 할 정도였는데 교체 투입된 네덜란드 출신 공격수 라파엘 스트라이크 선수는 지친 미얀마의 수비 라인을 헤집어버리는 드리블로 기존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만들지 못한 미얀마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58분에는 미얀마 수비수 3명을 사이에 두고 뛰어난 드리블을 통해 중거리 슈팅으로 율슈팅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65분에도 라파엘 스트라이크 선수는 수비수 4명을 상대로 드리블 원맨쇼를 보여준 뒤 아르칸 선수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를 내줬지만 슈팅이 빗나가는 등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의 용병수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는 분명 성공을 했지만 도통 마무리가 안되는 모습을 보였고 확실히 인도네시아 자국 선수만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퀄리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후반전 경기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유일한 네덜란드 출신 선수인 라파엘 스트라이크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찬스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70분 미얀마의 한 번의 역습에 실점 위기 상황에도 빠졌지만 수원FC의 프라타마 아르한 선수가 결정적인 태클로 막아내는 등 후반전에도 경기 흐름은 잡았지만 여전히 힘든 양상의 경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경기를 해나가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76분 마침내 코너킥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교체 투입된 아스나이 망쿠알람 선수가 2차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득점을 터뜨렸고 미얀마 대표팀과의 굉장히 힘들었던 이번 경기에서 드디어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터뜨린 아스나이 선수와 경기 흐름을 바꿔버린 크랙 라파엘 스트라이크 선수를 투입한 신태용 감독의 용병술이 결국에는 득점까지 만들어냈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는 신태용 감독의 빠른 타이밍의 교체가 결국 큰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미얀마 대표팀과 이번 경기에서 다소 힘들긴 했지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성공적으로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정말 순조롭게 마무리를 했고 신태용 감독으로서도 기분 좋게 이번 아세안 챔피언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워낙에 전반전에 강하게 나온 미얀마의 전력에 일단 수비적으로 지킨 뒤 후반전에 적극적인 교체와 전술 변경으로 경기를 뒤집었다는 부분에서 신태용 감독의 용병술이 빛이 났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태용 감독의 이러한 적절한 변화와 경기 적응력이 계속해서 발휘가 된다면 사상 최초로 아세안 챔피언십 우승도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역사상 최초의 업적들을 갈아치우면서 신화를 써나가고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지금 정도의 성과라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역사를 썼던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동남아시아 최고 레벨의 팀으로서 동남아시안컵 우승까지도 도전해볼 만한 전력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신태용 감독이 어디까지 인도네시아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